연소 속도입니다. 연소 속도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배울 때 개요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점화가 되고 그림만 보세요. 그리고 버닝 레이트라고 하는 연소 속도와 그리고 프레임 스프레드라고 하는 화염 확산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세트를 그렇죠? 화재 성장이다,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 이 버닝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소 속도는 단위 시간, 항상 단위 시간은 그냥 뭐 초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1초.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고체와 액체 연료의 질량 얘기한다. 보통 이제 탄다라고 하는 개념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 했죠. 네 번째 줄에 잘 한번 보시면 산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랑 결합해 붙이죠. 화재에서 연료의 질량 감소 속도, 그죠? 그런 공급되는 연료의 양, 질량 연소 속도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 알코올을 태운다면 화염으로부터 열은 증발 어떻게 지키는 원인이 되고 핵심 사항은 뭡니까? 라면 맨 마지막 줄에 질량이 감소되는 시간으로 나눠서 연소 속도라고 함은 M 다시다, 그죠? M의 점은 통상 그램 퍼 세크다. 질량 감소 속도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연소 속도는 물성, 방향, 모양, 연소, 그렇죠?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메뉴에 당구장 표시하고 연소 속도의 영향인자가 최근 시험 문제에 두 번이나 나왔다, 그죠? 연소 속도의 영향인자다.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온도 1번. 그죠? 연소 속도는 SU는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그죠? 뭡니까 하면 0.1 네, 0.1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T의 4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적어놔 볼게요. 이때 T를 상온 이렇게 얘기하면 300K일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0.37 미터 퍼 세컨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CH4 메탄은 0.42 정도 된다네요. 37만 0.42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봐놓으세요. 그 밑에 이번에 압력 온압조물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 그죠? 압력은 연소 속도는 압력의 n승의 비례랍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되어 있는 형태가 연소 속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0.45에서 그죠? 1m per sec 정도를 압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봐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잠깐만 보낼게요. 이렇게 0.45 1 미터 퍼 세컨입니다. 0.45보다도 느리면 압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해해 놓으세요. 1보다도 더 커지면 플러스 압이 됩니다. 연소 속도가 0.45m per sec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압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는 입장이고 연소 속도가 1m per sec보다 더 크게 되면 방출됩니다. 압력이. 이렇게 플러스 압,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그렇다. 자, 그 밑에 3번에 억제제. 다 나오죠, 책에. 억제제. 4번에 난류. 그죠? 난류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난류는, 그죠? 화염 길이가 왜 직경에 비례를 하느냐. 결론은. 그죠?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 그 밑에 기화열 엄청 중요하게 보고, 그죠? 표면적에 대한 연료석이다. 단위 면적당 연소 속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표기를 하네요. 그죠? 단위 면적당 연소 속도다. 이렇게 해서. 자, 기화열에 관련된 103회 때 기출됐던 문제다. 그죠? 기화열은 연소율하고 똑같이 킬로줄 퍼 그램입니다. 단위가 똑같아요. 밑에 보이는 단위 면적당 질량 연소 속도는 어떤 식입니까? 그럼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죠? 자, 연소 속도라 함은 기화열에 대해서 연료소 면적당 연료소입니다. 잘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하면 연료석이 입사되면 주로 복사열이 전달이 된다. 그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되겠죠?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물질이 어떻게 돼요? 분해 증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분해 증발을 일으키는 만큼 뭐가 됩니까? 질량이 감소가 된다고. 이해해 놓으세요. 되겠지요? 네. 반노트로 가세요. 그 밑에 있는 순수 연료석 정체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화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쫙. 그렇죠? 화염으로부터 표면을 가열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염에 의한 재복사가 있을 거고, 재복사가 외부가 들어오는 외부열, 이터널 관련되는 게 있고, 그렇죠? 화염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입사.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 이렇게 대하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순수 연료석은 뭡니까? 순수 연료석은, 그렇죠? 예. 입사 연료석 적어 놓을게요. 화염 연료석. 화염에서 발생되는 연료석. 연료석 들어가고, 플러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들어오죠? 외부 연료석. 연료석. 재박사, 재봉사, 재방사. 많이 나가는 만큼의 온도도, 재복사에 대한 온도도 또 증가된댔습니다. 같이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구나. 자,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줄에 한번 쭉 좋은 말 많네요. 쭉 해서. 밑에서 7번째 줄을 보면 기화 열량이라는 것은 고체 액체 연료를 기화하는 데 필요하게 쓸 에너지다.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게 바로 119페이지에 있더라. 여러 가지 연료의 기화열. 가솔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봐놓으세요. 가솔린 옆에다 메모 안 할까요? 질량유속. 질량유속은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죠? 단위가 뭡니까? 그람, 퍼, 면적당. 그렇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죠? 면적당 질량 감소 속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질량 유속이다. 봐놓으세요. 그 밑에 메탄올은 22 정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있네. 그죠? 메탄올. 그 왼쪽에 당구장 표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주 오래전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풀파이어는 똑같은데 연소 속도가 왜 휘발유가 알코올보다 빠를까? 과거의 문제가 휘발유가 연소 속도가 알코올유보다 왜 빠르냐? 빠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 있죠? 줄쳐놓으세요. 표. 뭐가 뭐보다 커서? 기화열이 맞습니까? 가솔린이 메탄올보다 훨씬 작아서 기화할 때 쓴 에너지를 작게 쓰고 연소를 올려주는 거죠. 이 공식으로 보면. 얘가 휘발유는 0.33, 메탄올은요 1.23.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법률한 대로 50에서 60. 얘는 22. 그 이유가 이렇게 된다고. 되겠지요?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가솔린, 열가속성 플라스틱, 탄화 생성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반호트로 가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요거. 네. 입사 연료속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죠? 입사. 그죠? 방사 빠지는 거. 외부에서 받는 것들 빼더라도, 예, 방사. 맞습니까? 네, 빠지는 거니까.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구해지는 게 뭐다? 순수 연료석. 맞습니까? 네. 순수 연료석으로, 맞습니까? 그죠? 네. 잘 봐놓으세요. 많이 중요하게
그죠? 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말하면 휘발유하고 알코올 있는데 휘발유는 그죠? 불꽃이 있을까 없을까요? 휘발유는 불꽃이 있단 말이지. 그죠? 불꽃이 있고 불꽃이 없는 화염이죠. 이걸 휘염, 무휘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봐놓으세요. 질량 감소 속도가 빠르고 질량 감소 속도가 느리다고. 불꽃은 여부도 봐놓으세요. 119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5에서 50g per 메다 제곱세크 11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요까지 질량 유속 범위가 형성되고 5g per 메다 제곱세크는 불 꺼진 거다, 소염이다. 됐죠? 아, 그런 거구나 생각해 놓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물로 냉각해서 진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찬가지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좀 더 유식하게 그럼 얘기하자는 거지. 물로 냉각수하는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119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증발하는 수분이 표면의 연료속을 감소시켜서 소화될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얘는 직접적으로 연료속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때리는 거구나. 120페이지로 맨 위에 잘 이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첨가제 달면 되네요. 맞습니까? 첨가제. 그리고 다섯 번째, 난연제, 기화를 더 어렵게 한다. L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더 어떻게? 작아지게 하는 겁니까? 커지게 하는 겁니까? 작아지게 하는 겁니까? 커지게 하는 겁니까? 커지게 하는 겁니까? 커지게 하는 겁니까?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죽겠네 지금. 대답을 안 물어야지 속이 터져가지고.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난연제, 기화를 어렵게 한단 말이 뭐 한다고? L값을 크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연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주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방염제나 난연제나 준불연제를 가면 얘로 설명을 해라고. 그죠? 딱 비교할 수 있잖아요. 가연제가 L값이 얼마고 방염제나 난연제가 L값이 얼마다. 얘가 커야지만 불이 안 나요. 되겠습니까? 안 나게 해야지, 안 나게. 얘 커야지 좋은 거잖아요. 입사 연료속은 똑같다니까.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죠? 자, 방염되어 있는 목재는 똑같아요. 목재는 똑같다고. 목재는 똑같은데 방염, 비방염이라. 방염이 있고 없다니까. 그죠? 왜 연소 속도의 차이가 나느냐. 이해됩니까? 예? 뭐가 크다. 써주죠, 이렇게. 얘는 이거 커요. 얘는 작단 말이지. 이게 작은 만큼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목재가. 되겠나요? 그렇게 보세요. 120페이지 메뉴에 뭐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밑에 3번에 최대 연소 속도다. 그죠? 최대 연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라면, 알코올 같은 거네요. 그죠? 액체 열 전달 이런 것들을 보자. 첫 번째 뭐 좋은 말 있고, 그죠? 벽 화염은 25kW 정도 되더라. 다섯 번째 줄에 기화 온도가 300도 줄 쳐놓고, 기화 온도 300도. 그죠? 그리고 나일론 6분의 6이라고 하는 나일론이 있겠죠. 그런 종류가. 벽이 연소하고 있을 때 연료속을 30kW다. 벽은 25 이상이거든요. 30이라고 하면 제복사 표면의 연료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델타 T다. 그죠? 그래서 273 플러스 380도를 했다. 그래서 10.3인데 제복사의 표면 연료속 줄쳐놓고 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제복사는 마이너스라고. 이거 있죠, 이거. 되겠습니까? 30이 아니고 온도가 지금 380도라고 하면 그걸로 구해진 시그마 T의 4승 얘 형태는 그죠? 10점 뭐 나왔잖아요. 이게서 30에서 얘를 빼라고. 순수 연료수는 얼마 된다고요? 19.7이 된다고. 잘 봐놓으세요. 제복사는 어떻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복사를 뺀 나머지 순수 연료소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죠. 그게 8.2 g/m 제곱세크가 된다. 그죠? 벽 화재가 있을 때
질량 연소 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머지 쭉 밑에 한번 보고요. 맨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 다른 공학 원론 책에 나와 있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 뭡니까? 요렇게.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을게요,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쯤이네요. 복사가 1m 이상쯤 되면 복사가 나옵니다. 복사. 점점 돼 있는 형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복사쯤이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 내용이 위에 있는 설명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죠? 가솔린 풀파이어 한번 보세요. 122페이지. 가솔린 풀파이어. 용기 직경 대비했었을 때 연소 속도 보입니까? 이렇게 되겠다. 한번 봐놓으시고. 223페이지에 에너지 방출 속도. 요거 그대로 알고, 요걸 알면, 이제는 뭘 알 수 있다. 이걸 알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단위 면적당 면적에 연소율을 곱하면 열 방출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줄쳐 놓으세요. 계산하는 문제.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라고 하는 101회 때 101회 때 25점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재 크기는 킬로와트다. 화재하고는 가장 중요한 값이고 됐습니까? 화재 전체 손상 은 예로 따질 거예요. 되겠습니까? 전체 손상은 예로 따질 거다. 플래시오버도 예를 보고 알 수 있을 거고, 5번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연소율도 똑같다, 그죠? 킬로줄 퍼 그램. 기화열이랑, 같네요, 단위가. 밑에 한번 봐놓으세요. 유효 연소율은 서로 다르고, 기화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맨 아래쪽에 델타 HC는 그죠? 13kJ 정도 되더라. 그람당. 산소 때. 그죠? 맞습니까? 공기 때 3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훈소 때는 30 정도 되는 거구나. 5번째, 탄화층이 형성되면 손실이 5g 정도 되고, 그거보다 줄면 훈소도 못 견뎌요. 이제 훈소 속도 얼마큼이라고? 5g per 메다 제곱세크라고. 되겠습니까? 훈소의 속도를 이해하세요? 이해해 놓으세요. 그렇게. 밑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질량 감소 속도고, 그죠? 매스 로스 레이트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그죠? 밑은 점화, 이그니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 놓을게요. 최대 하염, 피크 플레임. 그 밑에 차 빌드업이네요. 그죠? 탄화층 형성. 탄화층 형성. 이렇게 돼 있고. 화염 중지. 플레임 스탑. 화염 중지. 그 밑에 훈소. 화염은 없고 훈소. 더 속도가 낮아지면 훈소 정지. 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5g per 메다 제곱세크라고. 그림 이해되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수도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아시겠죠? 화염은 됐다가 꺼졌다가 점점 이렇게 된다. 그 밑에 유연서열 6-3번의 표 오른쪽에 5번째 폴리스티렌 자주 언급할 거고, 맨 아래쪽에 우드 연소열. 오른쪽에 메뉴 보세요. 유연소열은 가스하고 액체 연료의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4번째 줄에 있네요. 기화열과 연소열의 비율. 자, L분의 델타 HC. 이걸 뭐랍니까? 가연성비라고 하죠. 가연성비. 가연성비는 화재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된다. 변수가 된다. 잘 알고 가세요. 되겠습니까? 요걸 보고서 알 수 있으면, 우리 기화열 책에 있고, 맞습니까? 연소열 책에 있죠? 그러면 액체가 위험한지 고체가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줄쳐놓으세요. 6번째.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보다 더 위험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비교해 볼게요. 왜 그러세요? 왜? 지금 119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119페이지 가면 액체, 가소성 플라스틱 거의 동급으로 보고, 맨 밑에 탄화생성물 고체 쪽으로 가다고, 맨 아래쪽에 우드잖아요. 기화열이 어떻다? 목재가 훨씬 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라고.
그죠? 액체 대표적인 놈 누구? 그리고 고체 대표적인 누구? 이 우드, 나무. 액체는 가솔린으로 할까요? 가솔린. 네, 가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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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가솔린은 0.3. 0.33. 예. 4. 쭉 넘어가서 124페이지 보면 왼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 가솔린 43.7. 오른쪽 우드 14. 고개 끄덕이지 말고 계산기 눌리세요, 빨리. 휴대폰은 지금 통화용만 쓰지 말고 계산기용으로 써보라고. 몇 배 위험한지 봐야지, 가연성비 기준으로. 대놓고 얘기해야지. 왜 휘발유가 위험합니까? 글쎄요. 잘 타서 그런가? 얼마 놈입니까, 이거? 얼마? 얼마?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 계속 암산을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머리 안 쓰고. 꼭 이럴 때 본능적으로 암산을, 132? 우드는요? 3.5. 몇 배 위험합니까? 한 40배 위험하네요. 50배, 그죠? 위험하다고. 125페이지, 그러한 내용이 네가 이해되냐는 거지. 다시 비교합니다. 93에 106회 똑같이 기출됐잖아요. 보세요. 자, 직경이 1리터로 돼 있는 두 물질. 1번은 목재, 4번은 가솔린, 맞습니까? 얘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직경이 1이면, 자, 직경이 1이면 0.785가 메다 제곱이 돼요. 이거 뭐 그냥 외우는 거지. 계속 나왔으니까. 4분의 뭐 파이 d 제곱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외우고. 되겠습니까? 그 밑에 뭐 목재는 어떻다? 6-2번에 보면 연소 속도 값 있죠? 11g으로 돼 있고. 찾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면 되고 127페이지에 가솔린으로 갈게요. 가솔린. 가솔린은 표를 찾으니까 55g이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합니다. 1m의 직경을 가진 형태로 비교하자고. 두 가지죠. 자, 목재가 위험하냐? 가솔린이 위험하냐? 네? 이게 이제 이 면적이 0.785라. 이렇게. 연소 속도는요, 얘 얼마? 적혀 있는데도 안 읽어줄 겁니까, 지금? 제가 끝까지 해보시자는 걸. 니를 괴롭혀주면 얼마? 11. 11? 네, 얘는요? 얼마야? 55. 얘를 알면 기화열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얘를 알면 얘를 알 수가 있어. 알지. 얘를 알 수가 있어. 맞습니까? 얘를 먼저 구해볼게요. 얘를 먼저 구해보세요. 얘. 기화열은 얼만데? 얼마 됐습니까? 얘는 20? 20. 얘는요? 얼마? 아니, 표에서 안 찾고 답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0.43? 43? 33? 네. 아, 적어놨는데도 저러네. 곱해보세요. 얼마 놉니까, 연료소? 아니, 계산기는, 휴대폰은 계산기 기능이 있다니까요. 얼마? 220? 맞습니까? 목재에 기화열을 곱했는데 기화열이 뭔데? 기화열이 지금 목재 기화열이 어떻게 돼 있어요? 4에서 6.5로 돼 있네. 이게 좀 기화열이 좀 다르게 주어졌구나. 우리 백데이터의 4.6에 6-2번 표에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 기하열을 우리 책 계산은 다르겠다, 그죠? 0.33이고 목재로 가보시면 얼마로 줬습니까? 했었을 때 목재는 1.82로 해놨어요. 1.82. 예, 표를 조금 더 다르겠네. 그죠? 1.82로 1.82가 없는데 1.82로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놓을게요, 그냥. 이거 1.82 해놨다고 생각해 놓으세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이고 얘는 18? 네, 18. 대답도 안 하는, 대답 잘 하셨네요, 18.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우리가 손괴라고 해요. 손괴. 바라면 거기 피해. 그리고 얘 알고 델타 HC를 알면 뭡니까? 면적은 알고, 그죠? 또 뭐를 알면 델타 HC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Q를 알 수 있잖아요. 얘가 화재 크기, 화재 피해를 알 수 있어요. 가솔린보다 목재가 더 손괴가 더 큰 이유는 뭐냐? 이게 훨씬 더 Q 값은 큰데 손괴라는 건 얘다. 면적당에 뭐 빠져나가는 거. 되겠습니까? 127페이지 메뉴에 순수 연료속이 뭐다? 피해 정도다. 손실의 정도다. 손괴다. 이해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그래, 밑에 있는 이 공식 정리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면적당 연소열. 이 공식 정리하면 L당 맞습니까? 가장 핵심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냐? 얘를 줄이는 방법, 얘를 늘리는 방법. 제일 먼저 찾자. 되겠죠? 얘를 늘리는 방법. 요 두 개씩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세요. 그죠? 하지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죠? 다시 한번 보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연소 표면에 가까이 생성되어 있는 기화 가솔린. 기화 시에 형성되는 가솔린이 복사를 차단한다. 이 복사를 동그라미 치고, 복사는 온도랬죠. 맞습니까? 온도 상승이 되는 것을 방지시켜 주기 때문에 요 값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시 또 이렇게 나누려 했죠. 요렇게 목재, 가솔린 되겠습니까? 똑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염이 똑같이 붙었어. 어떤 식이든지 모르겠는데, 근데 피해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얘보다 목재가 더 크다고. 이유가 여기 형성된다고. 어디 갔노? 짜투리 치웠어요. 짜투리가 없어졌어. 씨. 짜투리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네. 기화에서 복사하는 걸 막아요. 재복사를. 그 다음에 128페이지는 우리 교재 책에는 연소공학에 61페이지 있습니다. 뭡니까? 산소 소비 열량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산소 소비 칼로리미터다. 원리가 뭡니까? 산소 소모량으로, 그죠? 산소 소모량. 산소가 1kg당 13kJ 정도 1g당 소비하니까 그 비율로 따질 거다라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그림 편안하게 보고요. 오른쪽에 봐서 질량 감소 속도를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구나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라면 5분 이내에 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최대로 갑니다. 무조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라고. 아유, 뒤지겠는걸. 와, 우리 집에 소파도 있는데. 그죠? 간혹 어떤 집은 134페이지 아래쪽에 적층 목재 팔레트가 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8분 때 최고에 간다고. 봐놓으세요. 그죠? 135페이지에 화재 성장 속도 94회 102회 25점짜리. 화재 성장 속도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동작과
피난 시간의 예측, 맞습니까? 그리고 거주자가 초기 화재 노출되는 시간 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에 경계면으로 정의되는 화염 속도가 전면적의 질량 유속과 점화 과정 등에 들어 좌우되는데 핵심 사항은 136페이지 1메가와트라고 하는 크기의 에너지 양에 80초가 걸리더라고 하는 부분들 쭉 보고 화재 성장 속도는 시간의 자승이고 밑에 있는 곡선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죠? 네, 봐놓으세요. 다음 페이지에 1메가와트를 특정 시간이라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봐놓으세요. 어디 이용합니까? 위에서 7번째 줄에 화재 감지기 분석대도 제어 시스템에도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NFPA 스프링클러 작동 때 5000BTU 정도로 본댔죠. 책에 있습니다. 5000BTU. 5000BTU가 몇 메가와트냐? 그러면 5275 메가와트입니다. 5275 메가와트. 잘 아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상태는 화재 성장을 기준으로 표준 화재라고 얘기하는 그 형태는 뭘로 기준하느냐? 미디움을 기준으로 해요. 이유가 가연물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느린 놈, 빠른 놈 다 섞으면 표준형 정도다. 생각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알파 써놔보세요. 저 그냥 썼는데 계산기를 안 눌러봐서. 자, 알파. 제일 느린 놈 600초, 300, 150, 75초. 얘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움, 슬로우. 그죠? 요게 0.0.00292. 그 밑에 0.01172. 그 밑에 0.0469. 그 밑에 0.1876. 얘는 기울기입니다. 가파르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13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넘어가다 보면 정리할게. 139페이지에 울트라 패스트 위에다가 어떤 가연물입니까? 인화성 액체. 그리고 구형 노후된 매트릭스 천, 노후된 천이 깔려있는 매트릭스인데 참고해놓고, 패스트는요 종이 직물 이런 거, 종이 중물, 판지 상자, 종이 상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디움은 천이 씌어져 있는 가구. 제일 느린 놈은 나무 석탄, 그죠? 예, 침실, 옷장 이런 것들. 목재가 조금 좀 더 두꺼운 물질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이 그림을 보고 기술사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형태는 뭐냐? 정리합니다. 다시 보세요. 첫 번째, 5000BTU를 끊어요. 5275 메가와트. 스프링클러는 언제쯤 터질 거냐? 시간 보세요. 시간 보라고. 1메가와트 1000 되겠죠? 몇 초? 640초 정도 걸리네요. 되겠습니까? 잘 봐놓으세요. 그 밑에 미디움이 640초입니다. 패스트가 한 330초 정도 걸리지요. 330초. 그리고 울트라 패스트는 스프링클러 도달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70 되겠네요. 170.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 자, 얘 이렇게 내요. 고강도 화재에 일반 표준형 스프링클러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 헤드 터져요. 되겠습니까? 헤드 몇 분 만에 터진다고? 몇 분?
10분. 스프링클러 10분 만에 터져요. 되겠습니까? 5분 이내 탈출하고 10분 만에 불 끄세요. 얘는 몇 분 만에? 그 60초 나눠주면 되잖아요. 몇 분? 5분. 얘는 3분. 왜 울트라 패스트하고 패스트는 표준형이 적용성이 없을까?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의도를. 1차. 예비루사님, 왜 적응성이 없어요? 감지기가 작동을 하기 전에 가해물을 이제 다 타버립니다. 요 헤드 개방된다니까. 감지기가 다 타기 전에 헤드가 달릴 때 습식 헤드. 감지기는 없어요. 다 뺐어요, 내가. 네? 감지기 먼저 뜯어야 물을 다 쏟아질 필요가 아니라 불 물이거든요. 좀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분이 되면 헤드가 전체 다 개방이 돼버려요. 기준 개수 헤드보다도 훨씬 많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눠보면 개방은 5분에 돼요. 엄청 좋잖아. 헤드 개방이 된다고. 개방은 되나? 이 개방되어 있는 헤드의 물은 화심으로 침투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게 어떤 관점이냐? RTI 관점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K팩터 관점으로 또 생각하는 거지. 얘는 침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방울이 드랍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까? 한 350까지 가. 얘는 조기 반응형이 아니더라도 개방이 다 돼요. 이때는 한꺼번에 다 돼버려요. 수온도 부족하고 침투도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이 안 되진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다 개방된다니까. 헤드를 쫙 다 개방이 돼 있어요. 10개 기준 개수면 30개가 다 개방돼 있다고. 수온량 부족이고 침투가 안 돼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울트라 패스트 어떻습니까? 헤드 개방 다 돼요. 공급하기 전에 다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족속 비화재면까지도 다 개방돼 버려요. 하면 엄청 빠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일반인이 전혀 적응성이 없습니다. ESFR도 적응성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요까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 정리. 여기 ESFR 맞습니까? 이게 표준형. 패스트 화재는 안 되잖아요. 패스트 화재 안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뭡니까? 종이류, 직물 뭐 안 된다면서요. 아니 ESFR 헤드의 면제 장소가 어딥니까? 사료위험물. 사료위험물 울트라 패스트 안 되고 또 종이 안 되고 섬유류 안 되고 타이어 안 된다면서요. ESFR 헤드도 못 잡는다고 얘를. ESFR은 헤드 몇 개 개방? 12개에 몇 분? 60분 동안 물을 부어도 택도 없다고. ESFR은 13개 이상 개방되는 순간 소화 실패예요. 얘는 13개 넘게 개방시킨다니까. 파파파박!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네들 탈 때는 아무도 못 잡는다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기술서 따서 더 조기 반응하는 헤드로 자꾸 개발해야지. 정환님. 되겠습니까? 절에도 가고. 요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잘 봐놓으세요. 성장. 그렇죠? 쭉 넘어가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144페이지에 난류 플럼이네요. 플럼. 화재 플럼. 1번에 화재 플럼이다. 두 번째 줄 부력이다. 그죠? 부력을. 보이언시라고 하는 게 부력이네요. 두 번째 줄에 보이언시. 가스 온도에 반비례한다. 상대 온도보다도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승한다. 상승을 부력이라고 한다. 그죠? 그 밑에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력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쭉 잘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자,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오르고 밀도는 내려간다면서. 그죠? 밀도가 내려가는 데 따른
부력이 발생하죠. 다른 주변 공기하고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압력차가 발생하는. 한번 정리하자는 거죠. 어떤 식입니까? 자, PVNRT에. 그죠?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WMRT. 자리 바꾸면서 로우는 PM의 RT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봐놓고. 그럼 이 델타 P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의 차이죠. 위치 에너지. 어떤 위치 에너지의 차이입니까? 밀도별. 밀도. 그죠? 밀도별 중력 가속도에 따른 위치. 이렇게. 뭐 H, Z 뭐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게 공기. 이게 플럼. 한번 봐놓으면 되겠어요. 그죠? 네. 정리하고 145페이지에 가벼워서 올라가는 만큼 비게 되고 그 비어있는 것을 채워준다. 공기의 유입. 나머지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에 소용돌이 주기 나와 있네요. 그죠? F는 화염 직경 루트분의 1.5가 되는 거구나. 한번 보고 148페이지 분출화염이 있습니다. Z 플레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Z 플레임에 직경이 D인 파이프 고정할게요. 148페이지에 직경이 D다. 네모치 놓으세요. 직경이 D 고정. 직경이 변하지 않는 형태에서 분출 속도하고 맞습니까? 분출 속도 V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분출 속도가 따라서 화염이 증가하는 측류 동그라미하고 더 이상 증가하게 되면 최대 200배까지도 증가를 하는데 직경에 그거보다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난류성으로 바뀐다. 그죠? 그리고 줄쳐놓고 핵심 말이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주어진 연료와 직경. 그죠? 네. 주어진 연료하고 직경에서 화염 길이는 고정이 된다.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화염 길이는 고정이 된다는 말을 그림을 그리면 밑에 처럼 되죠? 한번 봐놓으세요. 네. 그렇구나. 이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설명이고 이 길이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는 연료가 소진될 때 화염이 없어진다.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연료가 있으면 화염은 계속된다. 이런 말이죠. 그 내용으로 보고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플럼의 길이는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가 얼만큼 빠른가에 좌우되더라.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공기의 유입 속도 한번 줄쳐놓으세요. 공기의 유입 속도. 공기의 유입 속도를 질량 유속이라고 얘기할게요. 질량 유속.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라면 질량 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유량. 그죠? 예,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유체 때 최적 유량은 AV. 그죠? 그리고 질량 유량이 밀도가 가는 AV. 그리고 최적 유량이 감마 AV. 요걸 쓰겠다고 지금. 어떤 말인데 직경 대비해서 쓸 때 잘 봐놓으세요. 분출이 V2로 가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연료 공급이 요때 요 가스의 밀도가 뭡니까? 가스가 로F예요. 퓨어의 밀도 이렇게 잘 봐놓도록 하세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속도하고 어떻게 A만큼 움직여야지. A. A가 뭔데? A 요만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 A 4분의 파이 D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양이 얼마큼? 이렇게 나갑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되겠죠? 이게 질량이 연료가 공급되는 의미죠. 불 나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야지만 불이 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공기의 유입 속도, 질량 유입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우 에어 맞습니까? 속도는 이 속도하고 이 속도가 같아야지만 완전 연소가 돼요. V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뭡니까? 화염 직경에 따른 화염 길이 요만큼을 보자고. 요만큼을 양을 아니 이게 D F LF 화염 높이 이거라고. 그래서 D 곱하기 LF 되겠습니까? 나오는 놈만큼 이만큼 나와 있다고 지금.
그 불꽃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이 두 개 같은 놈이라고. 되겠지요? 그 양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9페이지에 어떤 개념입니까? 양론. 양론 어떻게? 공기의 질량 유속이랑 질량 속도랑 그 밑에 연료애랑 같다고. 두 개 같이 해. 로 A, VE, D의 LF. 예, 똑같아요. 로 F의 VE, D. D가 뭐로 적혀 있는데 4분의 파이 D 제곱. 날리고, 잘 날리세요. 잘 날리고 있는 형태가 어찌 됐습니까? 하고 다 밑에 풀면 뭐가 됩니까? 그죠? 속도하고 다 풀리면, 예, 밑에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LF, D에 비례상수로 A로 가자고. 이렇게. 그 다음 뭐 많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까지는 알아두세요.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뭡니까? 라면 이게 공기, 맞습니까? 공기비. 그죠? 얘는 연료비. 얘 뭐? 공연비. 공연비가 뭔데? 이게 양론이에요. 양론계수 S로 뒀다고. 그거 적혀있네, 그런 말이. 149페이지에. 양론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땡땡땡. 직경에 대한 화염 길이는 일정하다. 상수로 일정하다 만들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좀 오래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돼야 돼. 우리도 퇴근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휴식 시간도 존재할 거고. 그 밑에 상수화로 보통 만들어 놓고 화염 길이가 어떻게 일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쭉 하고. 풀파이어 엄청 중요하죠. 이게 유일하게 4번 나온 놈입니다. 150페이지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야 돼서. 아니구나. 좀 더 하고 쉬어야 되는구나. 네. 그 다음은 더 없네요. 별거 없어가지고. 요걸 조금 더 힘낼게요. 150페이지에 풀파이어. 풀파이어 프레임을 잘 이해하자. 뭡니까? 휘발유의 증발 속도하고 플럼의 상승 속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불을 안 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림 두 개를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고. 여기 이제 웅덩이 하재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가운데 딱 하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속도가. 아시겠죠? 근데 얘는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부력 화염 지금. 요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죠? 얼만큼 빠를까요? 기출문제 4번이나 나왔으니까 대충 답은 알겠지. 100배 이상. 한번 보자고. 그렇게 되는지. 이걸 왼쪽 편 먼저 계산할게요. 왼쪽. 증발 속도. 오른쪽은 플럼 속도. 왼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고체 액체 연료의 출구 속도를 조절한다면 이제 V이고, 그죠? 밑에 보면 가솔린 풀파이어의 최대 질량 유속은 55g/m 제곱세크다. 그죠? 그래서 기화 가솔린의 밀도 공기의 2배다. 줄쳐놓으세요. 공기를 1000이라고 두고 가솔린을 2000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되겠습니까? 예. 그냥 봐놓으세요. 그죠? 예. 그렇게 그냥 봐놓으세요. 메다 3승 퍼 킬로그램에서.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죠? 밀도로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속도가 얘 어떻게 나왔냐고. 속도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속도 이거라고. 이게 뭔데? 이게 단위가 그램 퍼 메다 제곱 세크라고. 얘를 밀도로 나눠주니까, 그죠? 네. 그걸 나눠주니까 뭐가 나오더라고?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고. 그렇게 찾은 거지. 그죠? 얘가 얼마? 55죠, 55. 예? 55. 얘는 2000이라고. 1000의 2배. 이렇게 나오게 있는 거지, 그냥. 되겠지요? 예. 물의 밀도가 1000, 공기가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가 지금 그램으로 하면 2000이 돼요. 되겠습니까? 킬로그램은 원래는 1.2죠. 원래 킬로그램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메다 함수. 물은 물 1000.
물 1000. 공기는 1.2. 이걸 그램으로 바꾸니까 12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1000으로 두자고 이걸. 그거에 2배로 하자고. 약속한 거지. 근데 이 조건을 다르게 내면 바꿔놔야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3cm, 초당 한 3cm 정도 증발이 되네요. 되겠습니까?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요 속도 체크해 주세요. 출구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여기 됐죠? 단위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밑에. 이 속도는 계속적인 공기 유입하고는 관계가 없죠. 공기 유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증발을 했거든. 플럼은 공기 유입하고 관계 있죠. 올라가면 이렇게 밑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다를 거라고. 자, 유입은 밑에 따른 부력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상승 흐름 속도로 계산해 보자는 거지. 되겠습니까? 상승 흐름이라는 게 뭔데? 끝에 줄 쳐놓으세요. 부력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환되는 거냐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 기준으로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가 뭡니까? 이게 EP, 포텐셜 에너지가 0인지죠.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 위치는 높이만큼 가는 거 맞습니까? 높이만큼 가는 거. 잘 봐놓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자, 이때 이 P는 중력 가속도의 질량의 높이만큼 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 같죠? 네, 봐놓으세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좀 해놓을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봤다. 그죠? 그때 정리하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높이 에너지. 요거죠, 이거. 야, 이거를 따져봐라. 이렇게. 로우 A, 로우에, G에, 우리 Z, Z 이렇게 됐어요, Z. 원래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죠? 원래는 위치 에너지는 로 G, Z죠. 맞습니까? 얘가 2분의 1, 로 분의 V제곱, 로 V제곱.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단 말이지. 그죠? 근데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공기보다는 작게 돼요. 그래서 빼라고. 5만큼. 그죠? 그래서 음의 값을 가져서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이 두 개를 같이 나누면 이걸 같이 해놓은 거죠. 요거랑. 야, 이게 이거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V로 정리해달라는 거지. V로 정리하면 뭡니까? V 뭐? 똑같죠? 똑같이 뭐? E, 로 A, 로 GZ. 밀도하고는 온도는 반비례 맞습니까? 그거를 집어넣자. 똑같죠? 얘만 바뀌는 거지. 얘. 그죠? TA 맞습니까? GZ. 이때 조건을 계산하기 쉽게 넣을 거예요. 한번 바뀐 게 뭡니까 하면 우리 예상문제란다. 출제 문제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150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 조금씩 조건을 좀 다르게 내놨어요. 우리 나눠진 프린트는 4페이지에 화재 플럼이 1이고 최대 연소 질량 55g 됐죠. 가솔린 밀도 공기 밀도 2배 이렇게 넣어놨고 처음에 99회 때 106회 때 조건은 똑같고 그죠? 2배 해놓고 똑같이 그죠? 99회 때 내고 106회 때 보고 뺏긴 거지. 잘하셨네. 고맙게. 세 번째, 공기의 밀도는 2배로 했는데 온도는 2.2배로 바꿔놨는 거라. 속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자식 이 자식 감사합니다. 네 번째, 원래대로 돌아갔지. 풀 수 있겠네. 그죠?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9.8 넣고 이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이게 2배가 되니까 2 빼기 1 하면 1이라. 2 곱하기 9.8 높이를 1m로 해놨거든. 이거 계산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 책에는 4.5인데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플럼이 올라가는 속도는 4.5. 그죠? 얘는 미터로 바꾸면 0.0333입니까? 미터 퍼 세크. 3cm니까. 그쯤 됩니까? 0.003입니까? 예. 요 차이가 실제로 한 160배 이렇게 된다. 그죠? 간단한 문제지. 근데 4번이나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풀거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또 내고 또 내는 거를 합격시켜 주려는데 공부를 안 해. 4번이나 나왔는데도 이걸 또 틀리고 앉아 계시면 안 되지잖아요. 그죠? 진지하게 봐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절대 온도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도시의 2배는 2배가 아니다. 이해되죠? 맞습니까? 10도하고 20도는 2배가 아니랬습니다. 그 켈빈 온도는 2배가 되죠. 100K와 200K는 2배가 됩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 300K를 줘요. 300K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는 몇 도로? 23도를 주고 시작한다고. 왜 23도를 줍니까? 계산 문제는 풀으라고. 아, 이렇게 쉽게 내준데 안 푸니? 이런 거죠. 계산 문제는 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산 문제 풀으라고. 300K, 600K가 2배잖아요. 온도를 2배로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정식으로 풀면 이걸로 풀어야지. 차별을 조금씩. 그 밑에 있는 형태는 밑에 공기 온도 보니까 20도 기준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서, 뭐, 가끔씩 이렇게 그런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약간 충만하신 분이 있습니다. 야, 도저히 못 푸는 문제 하나 풀어야지. 이런 거 낼 수 있죠. 예. 아, 내가 낸대. 이러면서. 152페이지, 153페이지, 3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예, 뭡니까? 헤스크스테드. 예. 사람 이름도 어렵네요. 그죠? 어떻게 생겨? 화염의 높이는 0.23, Q에 0.02, 그리고 D. 이거 외워라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요거는 알고 갈게요. 그죠?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게 열방 출류를 알면 화염이 예측되고요. 직경이 일정할 때. 그리고 화염 높이를 알면 직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직경을 알 수 있는 형태는 우리 똑같아요. 3m, 6m, 12m. 이해됩니까? 예, 소, 중, 대형 화정. 풀화염이 알 수가 있다고. 됐죠? 화염의 높이를 알수록 뭐를 알 수 있습니까? Q 값을 알 수 있고, 이때 Q 값은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알 수 있다고. 이해되지요? 네. 봐놓으세요. 화염의 직경. 그렇죠. 안 쉬고 요까지는 맞아 해야 되겠다. 연결되는 거니까. 153페이지에 화재 플럼의 온도가 얘 한 번 나와가지고 106회 때 정체는 별로 안 어려운데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딴 건 2번씩 이렇게 나왔지만 얘가 한 번 나와가지고 얘가 좀 우려되는, 근데 풀 수는 있어야 되는. 자, 난류 화재 플럼의 온도는 플럼의 폭에 따라 변하는데 중심부가 가장 높고, 온도 잘 보내세요. 온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가장자리로 가면 대기온도에 가까워진다. 당연한 말이고, 난류 상승화재 플럼의 높이 Z는 중심선의 최대 온도로 간주하고 돼 있다. 그죠? 높이 변화에 따라서 Z가 연소지역, 비연소지역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내용도 생각하고. 자, 그러면 5번째 줄에 연소지역의 화염은 복사에너지의 분율에 따라 가지고, 복사에너지 분율 동그라미 치고, 복사에너지 분율이 높을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복사에너지 분율이 높을수록 온도는 복사하고 온도하고는 어떻게 된 게 같아진댔잖아요. 네, 올라갑니다. 항상 내 말하고 떠나고, 빨리 미리 얘기 안 해주시고, 좀 힘들어 죽겠네. 그 밑에 복사분율의 에너지 방출 속도 Q를 생성한다. 그죠? 최대값은 1-XR이다. 그죠?
복사분율이 50%면 0.5를 빼서 0.5Q 된다. 이렇게 발음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에너지 방출 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음 페이지 그림을 그리면 왼쪽에 있는 것은 파이어 프롬의 에너지 킬로와트의 단위고, 그죠? 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화염으로만 정리를 딱 해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가운데 플럼이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얘가 연속 화염 영역. 이해되죠? 우리가 배웠던 거. 연속 화염 영역. 그리고 맨 위에가 간헐적 화염 영역. 그죠? 그 위에는 그냥 플럼. 되겠죠? 부력 영역, 간헐 영역, 화염 영역이죠. 하염, 화염, 부력이라. 맞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까지가 화염 영역이라, 화염 영역. 이거 어때? 이 간헐적이고 연속적이잖아요. 위에는 이 플럼이라고 하지만 부력 영역이라고, 여기는. 그 말을 지금 했다고. 아, 책이 없다고 지금 계속. 오른쪽에 있네요. 옆에 보라고, 옆에. 옆에 이렇게 쭉 나눌게요. 뭐라고 나누냐. 요 위에다가 온도가 이렇게 생겼죠. 아, 가운데가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 딱 보이네. 그죠? 온도가 제일 높은 거 보입니까? 예.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위에 쪽은 연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비연소. 얘는 연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해놓으니까 헷갈려 하시는구나. 됐죠? 여기 연소 영역, 비연소 영역.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누면 또 두 가지다, 그죠? 위에는 뭐, 플럼. 한글로. 그 밑에는 간헐, 연속. 그죠? 게 있죠? 온도를 보자고, 온도를. 오른쪽에. 온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온도가? 온도가 엄청 높다, 그죠? 온도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식었네요. 되겠습니까? 최대 높은데 몇 도? 800도. 그리고 300도. 이렇게 됐네요. 되겠습니까? 평균으로 하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500도 정도예요, 500도. 되겠습니까? 반오세의 온도. 자, 그리고 좌측편에 있는 그림, 복사분율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보자는 거지. 자, 보세요. 요 형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화염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요렇게. 됐죠? 네. 그리고 1-xr의 q. 되겠습니까? 복사분율이 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질문, 밑이 많아요, 위가 많아요? 항상 니는 반대로 묻더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복사분율이 어디가 많아요? 밑이 많아요, 위가 많아요? 복사분율이 위가 많습니까? 밑이 많습니까? 예? 어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예? 복사분율이 온도를 나타내는 데습니다, 그죠? 얘가 복사분율이 더 많아요. 1 빼기 xr이에요. 반대로. 얘가 복사분율이 훨씬 더 높고, 낮고, 복사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일정해요. 되겠습니까? 일정해졌다고. 복사분율이 일정해졌다고. 많다가. 안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죠? 쿨럼 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조를 보자는 거지. 15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그죠? 이렇게 주된 거는 뭡니까? 했었을 때, 그죠? 첫 번째 나오는 놈은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놈은 쿨럼에, 그죠? 관련되어 있어서 평균 온도 T인 조건에서 대한 표현을 해봐라. 그죠? 얘가 원래는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예. 그죠? 그리고 CP의 델타 T. 왠지 그런 애였던 거지. 그죠? 비열과, 그죠? 질량 유량, 그람 퍼 세크의 온도 차이라고 꼽혔던 놈이라. 그죠? 되겠습니까? 얘를 편의상 뭘로 이렇게 두고, 밑에 놈을 결국은 요 흐름에서 이렇습니다. 발생되고 있는 Q나
반영되고 있는 스몰 q나, 그죠? q는 뭡니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에너지 생성 속도. 생성 속도고, 소문자는 에너지 이동 속도라. 지금 각계 해서 부르잖아요. 각계 해서. 그죠? 에너지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이렇게 나오고, 생성 속도는 질량 유속의 공기 유입 속도하고 거의 같다. 방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방출 에너지 공식 한번 보세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 그죠? 그냥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맞춰서 넣을게요. MF. 그죠? 단면에 대한 부분들 빠지고, 면적이 없으니까 땡 하나만 있습니다. 땡 하나만. 그래서 연소열하고 연소열, 분율. 이렇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같다고 뒀다고, 같다고. 요 두 개를 같다고. 그럼 온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내봐라. 델타 T. 온도의 변화량. 온도가 얼마큼 변화됐느냐? M, CP, MF. 밑에 공기죠. 그리고 델타 HC 1-XR.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를 어떻게 바꾸자, 밑에를. 밑에 이거 보세요. 맨 밑에 뭐로 바꿨습니까? NS의 MF로 바꿔서 넣었어요. 되겠습니까? 얘를 요거 집어넣었다고. 그럼 이 날아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NS, 공연비, NS, CP, 비열, 델타 HC, 델타 T. 델타 T란다. 복사분율. 그게 이제 메뉴에 있어요. 155페이지. 되겠습니까? 연소열에 대한 부분들, 뭐, 공연비에 대한 연소열. 이거 같은 색깔이네. 맞습니까? 요거. 얼마로? 3,000으로. 3,000으로 하고. 그죠? 밑에 뭐? 가스의 비열, 플룸 가스에 대한 비열. 10의 만에 3승. 그 정리를 다 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날라갔고, 수치 넣고 이거 수치 넣으니까. N. 뭐가 남았어요? 3,000에 1-XR 남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한 번밖에 안 나와서 풀어보라고. 155페이지에 밑에 이 결과, 이 변수를 빼면 연료 형태하고 무관하고 XR 복사분율은 0.15에서 0.6의 범위가 앞에서 페이지에 있었다. 그죠? 그때 페이지가 71페이지, 72페이지예요. 페이지 적어두세요. 한 번 더 보야지. 봐놓으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연소 영역일 때 20도 하고 480은 5 정도 된다. 그래서 높이가 화염 높이하고 똑같아질 때 화염 플럼의 평균 온도가 된다. 라는 내용들 참고해 놓고요. 위에 하나만 더, 제가 메모를 하나만 더 해놓을게요. 오른쪽 메뉴에. 자, 복사분율이라는 게 뭡니까? 복사분율. 앞에서 했던데, 그죠? 총 발열량, 총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총량 중에서, 총 에너지 중에, 지금, 복사로 나가는 거. 그죠? 예. 복사로 나가는 비율. 나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복사분율이 어떻게 되면,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자, 위쪽을 플럼 영역, 아래쪽을 화염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플럼과 비교해 볼게요. 플럼과 화염. 그죠? 플럼에. 어떻게 하면 복사가 많이 생기냐면, 표면에 고체 밀입자들 막 있으면 막고 이렇게 온다고. 그죠? 복사분율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뭐가 많아지면 탄소 밀입자가 숯. 탄소 밀입자가 플럼에는 없어요. 많아. 되겠죠? 그렇다. 작고 많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작고 많다. 그죠? 그럼 복사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사분율은 얘가 작고 얘가 많아진단 말이지. 이거 보죠? 잘 이해해놓으세요. 1-XR.
XR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면 많으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예, Q는 1 마이너스 하고 넣는 거니까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 온도는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 반대로 간 같은데. 예,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지고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져. 복사분율이 클수록 온도는 커집니다. Q값은 1-XR이기 때문에 반대로 작아집니다. 그럼 잘 정리하면 복사의 양은 온도하고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놓으세요. 그 다음 156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메뉴에도 한번 보고 조금만 쉬긴 쉴게요. 이거 다 할랬더만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한 20분 30분만 하면 다 됐습니다. 아씨 3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뭐 잡네 그죠? 쉬러 왔는데 한 5분간만 쉬고 빨리 마무리합시다.